네, 진주 같은 진짜 주식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진짜 주식 2부 장희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반장 김무석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코스피 역사의 한 순간에서 저희가 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코스피의 최고점 경신, 우리 반장님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코스피가 3,300, 코스닥도 830선을 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다음 주 금리 인하할 것 같다 그러고 한국에서는 또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있고 또 내일 선물 옵션 만기 앞두고 약간 수급도 좀 돌아선 부분들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겹쳐서 우리 시장이 바짝 올라서 기분은 아주 좋습니다. 네, 하지만 가지고 계신 종목들 오르면 또 올라서 이거 언제 팔아야 되나 걱정이고 또 소외받은 종목들은 못 올라서 걱정이고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진짜 주식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충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내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8181로 문자 주시거나 우리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종목 남겨주셔도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학수 파트너 그리고 장동우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많은 전문가님들이 매주 나오고 계시지만 네. 수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이 제일 좀 든든하다라고 해야 되나? 오늘도 아주 좋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저희 오늘 또 날인 만큼 든든한 두 분의 시황 의견부터 살짝 들어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증시의 상승을 주도한 건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요 반도체 중심의 업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쪽으로 어쨌든 외국인 자금이 굉장히 조금 쏠린 모습인데 우리 신학수 파트너께서는 계속해서 이런 증시의 흐름이 반도체 위주로 돌아갈지 아니면 연속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있었던 부분이 약간 좀 바뀐다라는 것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물론 이제 이전에 주도주였었던 조선, 방산, 원자력 이런 종목이 안 간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새로 교체되면서 좀 더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섹터에서 3,300포인트를 넘겨가고 지지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일 큰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력이 있고 마켓시어를 쥐고 있는 반도체, IT 반도체를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거기에 실제 삼성전자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요,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샀어요. 네. 1조 이상 들어왔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도 안 되겠다, 같이 사야지. 그래서 1조를 또 넘게 같이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여기에 정책 기대감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 10억에서 다시 50억으로 환원되는 그런 상황이 내일 아마 발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뉴스가 좀 더 기름을 부어주면서 주가에 대한 영향력에 3,300포인트를 넘겼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던 지수 대역입니다. 최고치입니다. 네. 정말 진짜 최고치입니다. 그쵸. 이거 역사적인 거거든요. 네. 그날 같이 방송하게 돼서 저는 영광입니다. 좋습니다. 네, 자 SK 하이닉스가 오늘 그래도 시가총 2등 꽤 큰 기업인데 오늘 무려 5%나 급등을 했고요. 주가도 오늘 종가 기준 30만 4천 원. 드디어 3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지난 7월 달에도 30만 원 넘어섰다가 지나 보니까 내려왔거든요. 이번에 또 넘어섰는데 과연 이번에도 지나오면 내려올지 이번엔 좀 더 갈지가 좀 궁금하긴 할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더 가야죠. 어, 더 가야 되고 당연히 가야 되고 앞으로 더 가야 된다. 오늘이 이제 최고 신고가를 돌파를 했는데요. 또 그 전에 최고의 신고가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선물 옵션 만기라고 해서 그 자리는 충분하게 돌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필두에 이제 반도체를 비롯해서 하이닉스가 30만 원 돌파했고 또 삼성전자가 큰 종목들이 가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원래 대형주들이 가면 약간 중소형주들 그동안에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약간 조정을 받고 밀리는 형국이었 그동안에는 그랬었는데 오늘은 다 같이 형님 가니까 동생도 가고 네. 옆에 있는 친구도 같이 다 따라가는 분위기 업, 기분 업 모든 게 지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내일 확실하게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만은 기존대로 양도소득세 50억을 한다고 발표 예정이고요. 내일 또 그 담화가 있을 예정이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가면서 그동안에 이런 종목이 올라가면 다른 종목이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마스가 프로젝트의 뭐 이만 최근에 보면 LG 사태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게 악재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네. 오히려 더 탄탄하게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래서 조선주 비롯해서 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제약 바이오 업종까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빨리 이익 실현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자신 있게 버텨가는 그런 형국이 나오면은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아무래도 뭐 단발적으로 이번 주 다음 주는 호재가 사실 있죠. 내일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있고 그 자리에서 아마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기준 힌트도 나오지 않을까 좀 약간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다음 주는 또 미국이 9월 FOMC를 통해서 금리를 뭐 25bp든 50bp든 아무튼 한번 내릴 분위기라서 요즘 두 가지 지금 호재가 지금 네.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다음에 이제 주가 또 올랐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로가 노출되면 또 제로 노출에 따른 또 차익 매물 어떻게 하지 하는 고민도 있다 보니까 함께 이 부분들을 좀 살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은 오늘 반도체가 핫했기 때문에 반도체 얘기 좀 나눠봤고요. 반도체와 함께 투톱이 될 섹터 이야기도 잠시 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자, 오늘의 첫 종목은 대덕전자가 들어왔습니다. 매수가는 2905원이고요. 작년에 매수하고 추가 매수를 했는데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자 최근에 뭐 대덕전자 흐름 아주 좋거든요. 네. 어제도 많이 올랐고 오늘도 흐름 좋았습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일단은 목표가가 궁금하다. 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목표가를 제일 먼저 알려드리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왜 목표가를 그렇게 정했는지 그거 설명하면 되니까요. 저는 목표가 3만 원을 제시를 3만 한번 원? 해드리고 네. 싶어요. 물론 지금 그러니까 2만 5천 원, 2만 6천 원 정도 선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만 원 금방 갈 것 같아요. 일단은 가구 보자라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 여기에 AI 수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대덕전자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해소하고 있고 저평가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메모리 PCB 쪽 재고 이 부분이 좀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적 부분이 잘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니 해도 AI 쪽을 빼놓을 수 없어요. AI 가속기형 MLB 이쪽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고부가가치 PCB에 대한 여건들을 좀 더 많이 생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점유율을 이렇게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충분하게 3만 원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3만 원까지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차트 보여주시면요, 그 관련되어 있는 부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차트가 나왔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요, 이 황금 라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 1년선이에요. 네. 1년선에서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이 아주 잘 들어왔고요. 현재는 요 안에 박스권을 지금 뚫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좀 더 크게 보면은 딱 맞거든요. 아, 여기 보이네요. 그렇죠? 요게 이제 3만 원 부근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요 안쪽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가 이전 고점에 대한 부분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3만 원까지 가는 거 확인해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3만 원까지 홀딩 이렇게 외쳐드립니다. 네. 네, 자 대덕전자도 사실 올해는 별로 이익이 나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올해 영업이익이 한 200억 정도밖에 지금 추정이 안 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최근에 뭐 삼성전기나 대덕전기나 이런 이쪽 관련 대덕전자나 이쪽 관련된 기업들이 AI용 지금 서버향 쪽으로 지금 매출이 좀 빠르게 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지금 대덕전자도 내년 내후년도는 영업이 한 1,000억대 정도로 다시 정상화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에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다는 점
참조하시고요.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한 3만 원 내외 제시하고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홀딩해 보시는 쪽으로 3만 원까지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문자로 들어본 상담입니다. 한미반도체 들어왔고요. 매수하신 가격 10만 800원입니다. 지금 추가 매수를 할지 기다릴지 전략이 조금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자 한미반도체도 오늘 오르긴 올랐습니다만은 그래도 참 최근에 빠진 것 감안하면 좀 아쉽긴 합니다. 혹시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한 2달 정도 계속 빠졌습니다. 최근에 2달이고 그 전까지 합치면 거의 뭐 2024년도 5월부터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지금은 너무 많이 빠져서 이제 갈 때도 됐죠. 지금은 이제 팔 사람 다 판 것 같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2판 4판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들고 있었는데 여기서 매도보다는 조금씩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 좋아지고 이럴 때는 오히려 저는 이럴 때는 비중을 좀 실어도 되지 않나. 그래서 추가 매수 관점이고요. 저는 아무리 못 가도 9만 5천 원, 10만 원 정도는 가야 할 것 같고요. 조금 더 보면 저는 11, 2만 원 정도까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이제 10만 원대가 돌파를 해야지 수익으로 연결될 것 같은데요. 비중을 조금 더 추가 매수한 다음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9만 5천 원에 10만 원 정도에서 한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11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3분의 1 매도하시고 이번에 이제 반등이 올 때 조금 빠져나오는 전략이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HBM 쪽은 한미반도체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하나그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치고 들어오면서 독점 쪽이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흐름을 볼 때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직까지 뭔가 확실한 변화가 나와야지만이 한미반도체가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 올 때 비중 조절을 해서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하고 다음에 흐름이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보는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자 우리가 뭐 AI용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핵심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죠.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지금 올해, 내년, 내후년 사상 최고 실적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시장에서는 지금 내후년도 예상 순이익이 한 6천억 가까이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가총액 8조 원이니까 일단 10배는 넘네. 이걸 갖다가 좀 비싸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요 회사의 어떤 기술력을 감안할 때 싸다라고 봐야 될지 약간 여기에 대해서 사실 기관들끼리도 좀 싸우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워낙 기술력이 좋은 업체고 하다 보니까 2027년도 예상 순이익 대비 한 20배 줘야 된다라는 게 아직 업계 평균 의견이라서 적정 시가총액을 한 12조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8조 원이니까 일단 좀 과하게 최근에 빠져서 어느 정도 좀 되돌리면 좀 충분히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때 되돌림이 나왔을 때 10만 원에서 한번, 11만 원에서 한번 이렇게 차근차근 조금씩 정리해 나가시는 쪽으로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들어온 종목은 테크윙, 또 반도체가 들어왔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41,500원이고요. 20% 비중으로 들고 계십니다. 지금 1월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게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그게 조금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자 8월 말부터 주가가 매일같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4만 원대 탈환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은 반도체 빼놓고는 얘기하기가 힘들 정도로 오늘 시장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반도체 여건 때문에 테크윙이 간다는 건 아니고요. 테크윙은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뭐 점유율이 1위냐면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만드는데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요거하고 큐브 프로바 이런 쪽에 점유율 1위 업체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죠. 관련되어 있는 협력사는 삼성전자도 있고 SK하이닉스도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동안 왜 내렸냐 이거죠. 그거는 반도체의 사이클에 관련되어 있어서 약간 눌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은 반도체가 사이클이 좋게끔 이렇게 앞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한 그런 상황이죠.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제가 잠깐 봤었거든요. HBM4 장비 기대감이 있는데 이 장비에 대한 여건이 좀 더 활성화되면은 매출액이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최대 700% 이상 늘어난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럼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저는
목표가 5만 원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4만 1,500원에 샀으니까 지금 현재 가격 대역이에요. 잘 갖고 있으면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 가격 대역에서 바닥 찍은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제 차트 나오면 그 부분에서 봐야 될 텐데요. 네. 한번 확인해 주시죠. 들어왔네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요 황금 라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여건은 이견 없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쌍바닥 찍었잖아요. 이렇게 쌍바닥 찍은 그런 상황이고 현재 여기서 1년선에서 눌렸고 여기서도 눌리면서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하게 밀어올리는 이 자리는 꽤 유리한 그런 상황에 있는 자리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5만 원 얘기하는 게 왜 5만 원 얘기하냐면 조금 더 큰 그림을 놓고 보면은 가격적 부분에 매물대역이 확 비어 있는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이 매물대역에 있는 이 여건이 아마도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이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5만 원까지 가져가 보시죠라고 목표가를 제시해 봅니다. 네, 자 테크잉도 최근 2년 사실 적자를 냈었는데 네. 최근에 보니까 HBM 장비 수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신규 장비 발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 한 700억, 내년에 1,700억 벌 것 같다라는 분위기거든요. 내년에 1,700억 벌면 버는 것도 10배만 해도 1조 7천억인데 네. 하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제법 올랐는데 오늘자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이거든요. 아직 10배가 안 된다 해가지고 최근에 아직도 수급이 좀 괜찮은 분위기니까 그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주 이슈도 짚어주셨는데 일단 목표가 5만 원 보고 조금 더 보유해 보시는 전략으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그렇고 오늘 어쨌든 반도체 힘이 좀 컸었어서 그런지 반도체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뭐 시장이 단일 업종으로 이렇게 장기간 상승하기는 조금 네. 어렵기도 하잖아요. 두 분이 보시는 섹터도 또 궁금해집니다. 네, 아무래도 뭐 하나가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네. 뭔가 또 얘가 올라서 좀 쉴 때는 다른 쪽에서 또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데 이 반도체와 동반해서 증시를 좀 이끌 만한 섹터를 혹시 두 분은 어느 쪽을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네. 어떤 쪽을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저는 정책적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하고 연결되는 상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개의 섹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실제 반도체 섹터는 지금 출발을 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섹터 이후에 기지개를 펴고 있는 게 제약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아직 제약 바이오에는 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일단은 증시를 이끌 섹터 반도체 이후의 종목은 반도체와 연결되는 저는 AI 로봇 괜찮을 것 같아요.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노란봉투법 이것도 얘기가 나오면서 자동화 로봇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도 정책적 부분에서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확산세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AI 로봇에 대한 부분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제약 바이오는 정말 고령화, 만성질환 이쪽이거든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테크주가 제일 좋습니다. 빅테크 기업, 네. IT 반도체만 빅테크 기업이 아니에요. 바이오 테크놀로지. 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종목이 이렇게 쌍두마차로 주고받거니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후에 업종과 종목군을 살펴보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네, 자 반도체만 가는 거 아니야. 네, AI 로봇과 바이오도 주목해야 된다는 네. 얘기를 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장동우 대표께서는 혹시 어떤 쪽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반도체는 지수를 이끌어주는 큰 형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지수보다는 종목을 보거나 우리가 주식하는 분들이 짧은 기간에 많은 수익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좀 약간 무섭지만 화끈한 종목을 매매를 하는 게 항상 좀 짧은 시간에 수익이 많이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 방산주 네. 그런 종목들이 가장 수익을 크게 줬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항상 말할 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보유자 입장에서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항상 그때도 보유자가 아니고 샀다고 생각하면 그때 보유자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냥 내가 보유를 그러면 평생 못 사요, 그 종목은. 그래서 지금도 조선주가 좀 많이 올랐지만 저는 마스카라는 이 프로젝트가 아직도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고 수주가 들어온다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방산주도 그렇게 해서 작년에 1년 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안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변압기 같은 거 미국이라든지 유럽이 워낙 오래돼 있어가지고 AI를 초고속으로 빨리빨리 하려면은요 전기 수요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변압기 쪽도 당장에 돈이 들 것 같고 그다음에 로봇 쪽 로봇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나 피지컬 로봇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물류 로봇 바로바로 이렇게 현 실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류 로봇주 중에서 세분화를 조금 해서 로봇주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작년에 또 가장 크게 올랐던 종목이 뭐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은 제약주 중에 알테오젠이잖아요. 제2의 알테오젠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한 몇 종목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한 큰 가지로 하면 네 종류의 네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소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돌아가면서 올라갔다 빠졌다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자 조선주, 변압기 관련주, 또 로봇 관련주, 그다음 제2의 알테오젠을 찾아라 네. 이렇게 의견을 종합을 해주셨네요. 좋습니다. 채팅창에서도 다양한 의견 나오고 있고요. 조선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이 또 주목하시는 섹터 외에 또 종목 이야기도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일단은 저희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조선이 들어왔네요. 하나우선이 들어왔는데 매수하신 가격은 77,800원이고요.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목표가도 부탁드린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자 일단 수익이 나 있으신 상태고 최근에 조금 쉬고 있긴 한데 좀 더 사버릴까요? 네.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것 같거든요. 하나오션 앞서 조선주 살짝 네.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오션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가총액이 너무 비쌉니다. 네. 벌써 이게 40조, 뭐 35조, 40조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12만 원대를 돌파를 하는 순간 거의 40조 육박하고 그럼 15만 원까지 목표가를 저는 보긴 보지만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애들은 바로 수익이 안 나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매물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은 그냥 눈요깃감으로 보는 거고 대장주의 위치를 보는 거지 굳이 내가 이 종목을 사가지고 수익을 크게 보겠다. 이런 마인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네. 들어서 반도체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 반도체 종목 중에 저는 계속 안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수익을 개인 투자는 원하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는 그냥 보는 거죠. 지표로. 네. 네. 지표로 보는 거지 삼성전자 살려면 하이닉스 사는 거고 하이닉스 살려면 차라리 아까 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테크윙이나 하나마이크론이나 이런 종목을 사야지 개인 투자자는 돈이 한계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운영을 하는 펀드 매니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오션은 저는 반등시 비중 조절을 좀 한 상태로 보시고 차라리 좀 비싸게 12만 원대를 확실하게 돌파를 하면 그때 저는 다시 샀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오션보다는 약간 중소형 조선주가 더 탄력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탄력이 열심히 붙고 있는 세진중공업이라든지 좀 과하게 올랐지만은 뭐 HD 중공업이라든지 오리엔탈 전공, 네. 1승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신선한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한라 IMS라든지 그런 종목들로 약간 종목을 교체를 하는 방향이 좋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조선과 조선기자재 쪽을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하나오션은 너무 무거워서 싫어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떤 조선의 대장으로서 지표로서 참고하는 용도로 보자. 반등 시에 조금씩 비중 조절하고 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쪽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제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자, 롯데지주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33,650원이고요. 전망 부탁드려요. 이렇게 짧게 문자를 주셨네요. 네, 자 저희가 지난 6월 대선 이후로 지주사들 한번 급등을 했다가 다 이렇게 올랐던 거 거의 상당 부분 반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내일 또 뭐 자사주 소각 관련 이슈가 내일 좀 네. 나오지 않을까 해서 최근에 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롯데지주는 이번에 이거 올라올 때 팔아야 되는지 기회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롯데지주 좋은 주식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올라올 때 기회를 파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조심스럽게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현재 가격대역 33,650원에 사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이거 넘어가면 좀 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일부 그 자사주 매입 소각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매각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자사주를 소각하는 데 한 10% 정도 속한다라고 얘기하니까 호재는 호재인 건 맞아요. 그리고 연말에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 배당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밸류에이션 종목들을 보는 것도 많은데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봤을 때에는 강한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섹터적 부분에 주도주로 들어오는 것들이 훨씬 더 좋아요. 배당도 좋고 뭐 찬바람 불면은 배당 생각이 나지만은 저는 반도체가 훨씬 낫다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 그 장동호 대표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그 갈 수 있는 종목들 중소형주도 괜찮은 것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좀 더 활달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롯데지수는요 번져놓으면은 종목 한번 바꿔보시죠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제 차트 보여주시면은 그 가격 대역 한번 확인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롯데지수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격적 부분은 이렇게 상승에 대한 추세는 그대로 연결이 돼요. 황금 라인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거고 그 부분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전의 고점적 부분 이게 아마 사신 가격 대역, 그 가격 대역일 것 같아요. 더 갈 수는 있겠지만은 이거 더 가는 것보다는 다른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고 나는 이거 꼭 더 가야 돼라고 한다면 배당까지 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효율적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결정을 내려드리고 싶은 거죠. 롯데지주는요 올라왔을 때 현금화하시고요. 종목 한번 더 좋은 종목으로 바꿔보시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롯데지주도 지금 자사주가 거의 한 32% 가까이 되는 회사라서 뭐 자사주 이슈 붙을 때마다 이제 주가 급등했다가 이슈 좀 노출되고 나면 또 빠지고 하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그 점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리고 기회비용 측면이나 수익률 측면에서 매수하신 가격까지 왔을 때 수익 실현하시고 다른 쪽으로 또 눈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 교체 매매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전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세요? 동성 화인텍. 동성 화인텍. 네. 예, 3만 원에 15% 매수했거든요. 3만 원에 15%요. 예.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달쯤 된 것 같은데요. 한 달 정도요. 어떤 게 제일 조금 궁금하세요? 아니, 어저께 뉴스에 갑자기 뭐 투자 경고 예정 주의도 나왔고요. 네네. 그 증권사에서는 지금 목표가를 계속 상향 조정하는데 또 전문가들 중에서는 또 지금 끝물이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혼란스러워가지고 지금 어저께부터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제 어쨌든 살짝 조금 갑자기 빠져서 놀라셨고 뭐 증권가나 전문가들 의견도 또 상반되니까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러면 동성화인텍 전망이랑 뭐 전략이랑 지금 자리에서 전략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자, 좀 뭐 고민이 좀 있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작년 말에 10,000원 하던 게 3만 원까지 급등했다가 이게 최근에 2만 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또 3만 원 위로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사신 가격이 이제 공교롭게 3만 원대다 보니까 요 가격에서 또 빠지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조선주는 좋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대표적인 조선 기자재잖아요. 동성화이텍.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조선주가 가면 기자재는 더 가겠죠. 저는 아직도 더 갈 자리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보는 동성화인텍의 목표가는 4만 원, 2차 5만 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지라인은 중기로 본다면 28,000원 이하는 축소고요. 마지막 넥라인이 25,000원 이하는 비중 축소라고 생각하는데 25,000원까지 만약에 빠지고 나서 28,000원 빠진다고 이 종목이 끝난다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뺐다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회사 내용을 좀 보면 알겠지만은 다들 아시다시피 초저온 본행제, 특히 LNG라든지 우리가 이제 LNG선을 다시 만들면은 동성화인텍에 필수적으로 이게 기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없이는 LNG선을 발주할 수도 없고요.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없다면 LNG선이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세계 유일이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만드는 데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이 종목은 앞으로 지금도 많이 올라왔지만 앞으로도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배가 이제 더 이제 되고 LNG 수입이 많아지고 늘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늘어날 건데 이렇게 되면은 저는 4, 5만 원 정도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지라인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동성 와인텍이 좀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10,000원 하던 주식이 3만 원까지 거의 뭐 3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작년에 그런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방산주 같은 종목들을 보면은 아직도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면 3배 오른 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3배 오른 게 시작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산을 넘다 보면요. 고개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조금만 올라가면 다 올라간다고 하는데 네. 걸어가다 보면 아직도 언덕이 한 10개 더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모르는 신세계가 있을 수도 있다. 네. 특히 주식은. 그리고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년 주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선주가 최근에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유 자금이 되시면 조금 더 버티는 방향으로 접근했으면 좋을 것 같고 단 지지라인이 3만 원 이하로 가면 이 종목은 추세가 조금 이탈해서 시간이 좀 걸렸다가 올라오기 때문에 좀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고요. 네. 어저께 이제 뭐 투자 주의라든지 투자 경고 이런 거는 그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LG 엔솔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좋아지면 마스카 쪽에서도 문제 소지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조금 있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게 저는 악재가 아니라고 저는 호재로 보여집니다. 왜 네. 그러냐면은 지금 그런 기술자들을 만약에 확실한 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 미국이 제조업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단일 대우로 그냥 빨리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더 일사천리로 배터리라든지 조선 방산 쪽이 더 빠르게 진도가 나갈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네. 그게 오히려 그래서 동성 와인땡뿐만 아니고 어저께 뭐 다른 조선주가 좀 출렁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또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려 3만 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좀 보유 관점. 네. 이하로 가면 비중을 좀 줄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자 참조적으로 어제는 우리 동성 화인텍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의 조선 기자재업들이 어제 좀 출렁거렸고요. 그 이유는 주말에 있었던 LG 엔솔 현대차의 그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네. 뭐 그 관련된 부분들이 조선주로도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느냐 해서 어제 조선주 전반이 흔들리는 부분에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뭐 업계에서도 목표가 한 4만 원 정도는 지금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들고 가보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또 확인해 볼 텐데요.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비엠 들어왔고요. 매수하신 가격 12만 3천 원입니다. 결국 오늘 2차 전지는 조금 그 불장에서 소외가 돼서 또 상담을 주신 것 같아요. 자, 에코프로비엠은 최근에도 안 좋았는데 오늘도 뭐 전혀 시장하고는 반대로 놀았습니다. 자, 이 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고 양극재가 제일 많이 쓰이는 곳 이쪽에 수요처를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전기차 쪽에 나가는 부분이 LFP 배터리로 많이 교체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가형 배터리로 많이 교체된다라는 거를 꼭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그 하이리켈 쪽의 이 배터리들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기술력이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단위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그쪽의 시장이 열리지 않았어요. 좀 더 열린다라고 한다면 진짜 드론 시장이나 아니면은 AI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움직일 때에는 고단위의 2차 전지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겠죠. 이 전기차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정말 CATL이 거의 꽉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실적적 측면도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고 유럽 쪽에 헝가리 공장 이쪽 가동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가동된 이후에 수익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 부분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많이 내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내려 있는 부분에서 반전했으면 좋겠지만 네. 아직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판단하는 게 조금 좀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내려 있는 그런 부분에서 바닥을 딛고 올라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반등 시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교체에 대한 부분 정말 핫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쪽으로 좀 바꿔가는 것도 괜찮겠다. 나중에 다시 에코프로 BM을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14만 5천 원까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물량을 줄였다가 다시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그 업황에 대한 부분이 네. 좋아졌을 때 그때 보는 게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네. 자, 6, 7월 달에 우리 리튬 가격 반등 나오면서 2차 전지 소재주 전반 흐름이 좀 턴어라운드가 들어오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지난달부터 시작해서 다시 좀 꺼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대부분 기업들이 뭐 외인 기관들 쪽에서 좀 매물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좀 다시 무거워진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도 조금 걸릴 것 같으니까 반등 나올 때마다 조금씩 매도하시고 그 이후에는 조금 교체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두 분이 선정하신 진짜 주식을 찾아서 진주 반사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두 분이 가져오신 진짜 주식, 진짜 종목들 바로 또 확인을 해 볼 텐데요. 오늘의 유망주 주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코스피 3,300시대 주도주를 잡아라. 우리 장동우 파트너는 삼형엠텍 가져오셨고요. 신학수 파트너는 유일로보틱스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두 분이 앞서 뭐 로봇 관련주, 네. 조선 관련주 이렇게 얘기를 쭉 하셨습니다만은 오늘 또 관련 기업으로 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유일로보틱스는 최근에는 좀 재미는 없긴 한 것 같은데 이게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정부 로봇 산업에 대한 육성체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유일로보틱스는 단순한 로봇 제조 회사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풀스택 자동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유일로보틱스는 SK그룹하고 SK온하고 손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SK그룹 쪽에서 370억 투자한 것도 그렇고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도 호재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 지금 주가가 안 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싸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청라 신공장에 대한 부분의 완공 이 부분이 조금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 이 유일로보틱스는 공장 전체를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과 설계의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산업용 로봇에서 자동화 시스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을 꼭 보셔야 되겠죠. 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가격적 부분 확인해 드릴게요. 저는 제 차트를 봤을 때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주가 자체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저 황금 라인이라고 생각했었던 이 부분에서 올라왔고요. 지금은 주가가 내렸는데 어디서 반등을 해줬냐면 이 라인에서 딱 반등을 해줬어요. 네. 그리고 가격 대역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이 라인에서 반등 이후에 지금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저는 그래서 이 공간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85,000원에서 95,000원까지 문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가격 대역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충분하게 1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확신까지는 좀 그렇더라도 좀 자세히 한번 봐보자, 같이 봐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유일로보틱스는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나요? 올해는 조금 쉬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또 다시 한번 기회로 보자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장동우 대표님께서는 오늘 삼형엠텍 우리 장동우 대표님이 조선 관련주만 준비를 해오면 네. 괜히 좀 긴장이 돼요. 최근에 계속 말씀해 주셨던 HJ중공업이 지금 쉬지 않고 급등을 하고 있어서 네. HJ중공 얘기도 좀 해주시고 삼형엠텍 오늘 상한가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전략을 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도. 네. 일단은 삼형엠텍이 좀 오늘 많이 올랐고 최근에도 올라가지고 네. 좀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네.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 그러다가 시장이 주도주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해서 좀 많이 올랐지만 좀 조정 시 분할로 좀 매매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삼형엠텍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시가총액이 아직도 쌉니다. 네. 조선주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싸요. 조선주 관련 기자재 중에서 시가총액이 한 2천억대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봤는데 더 좋은 종목 있었으면은 싸게 제가 할 예정이었는데요. 좀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올랐어요. HG중공업도 그때 대비해서 많이 올랐었거든요. 7,000원, 8,000원 하던 주식이 주가가 한 16,000원까지 거의 더블 이상이 올라왔는데 네.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가 13,000원 기준으로 매집을 하라 그랬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거의 33,000원, 5,000원입니다. 고점까지 네. 따지면 몇 프로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한 최소한 100%는 기본적으로 넘는 것 같고요. 넘었어요. 아, 넘었습니까? 네, 116%예요. 그렇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계산이 좀 부족해서. 네. 그래서 삼양엠텍도 회사 내용이 괜찮아요. 회사 내용이 조선 쪽 기자재도 되고 풍력 발전 쪽도 되고 뭐 신재생에너지, 조선주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그 엔진에 들어간 베어링이라고 있는데 이게 시장 점유율 우리나라 점유율이 60%입니다. 60%. 네. 그래서 무조건 새로운 배를 만들면은 삼양엠텍의 이쪽 베어링이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가 많이 발주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삼양엠텍이 실적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쪽에 이제 납품한 업체들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엔진, HD중공업 쪽 우리나라 쪽의 모든 조선 쪽에서는 이 삼양엠텍의 베어링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좀 가격이 올랐지만 여러분들이 긴 호흡을 보고요. 아니면 단기 매매도 괜찮고 조정시 뭐 보는 방법도 낫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좀 부담스럽긴 해요, 솔직히.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좀 확인하시고 나중에 이런 종목이 있구나 관심 종목에 넣고 공부 삼아 보는 것도 저는 나빠 보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요즘 뭐 HJ중공업 때문에 핫한 우리 장동호 대표께서 이번엔 또 삼양엠텍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잘 지켜보자라는 말씀 함께 주셨습니다.